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최근 진수식을 마친 신형 잠수함 장영실함. 그 가운데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용 시스템은 경남 대표 기업 범한그룹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님 모시고 범한의 현재와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 진수식 마친 장영실함 이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범한의 핵심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겁니까? 이 장영실함은 장보고 3 그 배치2 1번 함이죠. 지난 10월 22일 날 진수식을 했고요. 저도 그 진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나라 3,000도급 잠수함 중에서 4번째 건조되는 잠수함이고요. 이 잠수함에는 그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AIP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공기가 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공기 없는 상태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디젤 잠수함들은 한 2, 3일 정도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P 잠수함은 3주를 물속에서 자망할 수 있습니다. 이 3주를 자망한다는 것은 이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의 그 어떤 목적상 아주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저희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잠수함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장치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의 조선과 방산이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앞서 AIP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수소 연료 전지가 그러면 핵심이고 그리고 잠수함용 연료 전지로서 국산화 성공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더라고요. 범한의 기술력이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잠수함에 이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특히 잠수함의 수소 연료 전지는 순수 수소와 순수 산소를 반응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어렵고도 난해한 그런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고, 저희 회사가 이걸 국산화해서 상용화함으로써 기존의 독일의 지멘스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저희 회사가 상용화를 하면서 세계 2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이 기술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해외 잠수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잠수함 기술에서는 핵심 기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그리고 이 수소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동시에 이제 결합된 테마를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범한이 되겠네요. 요즘 그래서 이제 K 잠수함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범한의 기술력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외 수출 사업이라든지 더 확장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 잠수함은 일단 세계에서 2개 국가만 이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카나다에서도 잠수함 도입을 60조 시장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세계 5개 국가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독일과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가 여기에 제안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자가 독일과 한국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2파전으로 줄었고, 이번 에이펙 총회 때 캐나다 총리가 우리 하나오션을 방문했죠. 이 방문한 목적은 아마도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장영실함을 승선해서 하는 기관 내부도 들여다보고 큰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캐나다 관련해서 앞서 하나오션 언급도 있었는데 국내 이제 조선의 대표업계 하면 하나오션이 있는 것이고 현대중공업도 있는데 방산의 또 대표 주자인 범한이 이들과 지금 또 협업을 이루고 있다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까? 저희 회사는 이 방산 사업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산 특히나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 핵심 기술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관계사에서 만드는
이런 초고압 압축 기술이라든지 또 저희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이런 AIP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 제어라든지 이런 계통의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산 사업에서 지금 성공을 거둬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육상 방산까지 확장할 그런 지금 기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보고 3 때도 나왔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국산 기술이 어찌 보면 인정을 받은 셈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기술로 해외 시장을 두드린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처럼 그렇죠. 저는 들리거든요. 예. 어떤 성장 동력이 그래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방산에 전 세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이런 위치 여건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런 냉전 시대를 벗어나서 이런 화해 모드를 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꾸준하게 이런 지정학 위치 때문에 방산 기술을 개발했고 또 우리 국내 이런 방산관리연구소나 기업들, 정부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우리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고유하고 경쟁력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의 원동력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이런 기업과 연구소가 합심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산 그 방위산업 여건에 맞는 그런 예. 기술들을 지속해서 만들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법안이라는 그룹 자체가 방산 관련 사업으로 시작된 그룹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해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이미지가 옅어졌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요즘 국민들에게는 수소 경제 기업으로 특히나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민수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 현재 위치는 어딘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여러 저에서 한 사업 중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 군수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다졌죠. 그게 이제 아주 난해가 높은 고도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 군수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빌리티나 그 선박이나 뭐 그 수소 버스까지 이런데 지금 그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빨리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수소 충전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해서 지금 우리 전년도에 인천공항에 액화수소 충전소 수주를 시점을 해서 예. 올해도 8개소를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이제 입지를 1위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고 예. 또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서 SOFC 연료전지,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 그러죠. 이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런 또 수소 생산하기 위한 수전의 모듈이라든지 또 액화 수소 저장소라든지 예.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수소와 관련된 전주기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액화 수소라는 게 찾아보니까 수소 경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기체수 부생 수소에 의존하는 수소 밸류 체인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런 액화 수소를 가지고 수소 경제를 다 해야만 이 대량의 수소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예. 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액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네.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분명 범한 피어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발걸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네. 현 정부 정책도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10년간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목표 예. 그 비율을 뭐 51%에서 뭐 65%까지 확대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라든 수소 에너지가 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도 예.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하는데 큰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시다 이렇게 당연히 평가를 하고 계실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방산 분야에서 수소 연료 전지 모듈 상업화 성공부터 또 이제 민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노선까지 확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군수와 그러면 이제 민수로 있는 융합 기술 회장님께서 듀얼 유즈 기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다고요. 네. 예,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수소가 관련된 기술도 민군 겸용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전 산업 분야에서 이 민간과 군수 쪽에 같이 혼용해서 할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네. 옛날에 미국도 방산 기술에서 민간 기술들을 선도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우주 개발도 물론 다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고 또 생산량을 정대시키면서 비용을 절감을 해서 기업들은 이런 그 시장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방산물자 도입이라든지 방산 사업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그게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참 이렇게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제조 생태계 속에서 성장을 해온 우리 범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기업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지역에는 기업도 없다, 힘도 부족하다, 시장도 너무 좁다 이런 뭐 악평도 있습니다만 이에 완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업이 범안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시장까지 노크를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범안의 도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우리 이곳 창원 마산에서 자라고 또 사업도 여기서 해서 이 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을 이룬 그런 기업에 속합니다. 이 바탕에는 어떤 저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 지역사회의 사랑과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5년 역사에 자산규모 1조 5천억이라는 이런 중견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기업을 이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예. 저희 범안그룹은 전체 매출액의 약 한 70% 이상을 수출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기업이지만은 이런 수출을 통해서 국가에 보원해야 된다는 이런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뭐 정부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없으세요? 뭐 기업이 국가에 너무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업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뭐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으로 범상치 않은 한국 기업 범안 이야기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받은 만큼 또 환원 활동도 놓치지 않고 있는 범안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이제 이 관련 얘기도 해보려 하는데 상생 협력 가치에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범안이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경남 오페라단 올해 신임 이사장으로도 취임을 하셨네요. 지난달에 오페라 농계를 창원과 진주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좀 성과가 좋았을까요? 네, 우리 경남 오페라단은 창원에서 뿌리를 두고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선배 기업인들께서 이 오페라단을 창설을 하고 또 훈하면서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갖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오페라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최근에 이사장을 맡아서 또 오페라 공연을 오래 기획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창작 오페라단을 하나 이번에 우리 공연을 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농계를 우리 지역의 작가이신 최천희 작가님이 이 곡을 완성을 시켰죠. 그 농계를 공연하게 됐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늘 이제 베르디나 우리 뭐 이런 유명한 그 작곡에 의한 그 작품도 올리다가 우리 지금 최천희 작가 지역의 무명 작가시죠. 이번 작품 올리게 되니까 관객이 과연 얼마나 올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창원에서 2회 공연하고 진주에서 1회 공연했는데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오페라 극이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작품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 물론 더 가다듬으면 더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겠지만은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오페라단이 우리 지역의 창작 오페라를 공연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범안처럼 이 지역에서의 문화에도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페라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범안인데 이런 음악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있는데요. 최근에 범안배 전국 중앙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나 창원 NC파크에서 저희가 중계방송 하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창원 NC파크에서 한다. 이것만으로도 그 대회 격 자체가 더 상승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이제 8회 대회가 열렸죠. 10년 전에 시작해서 코로나 시즌 2번 치고 8회 대회를 열었는데 출발은 아주 우리 영남, 호남 친선 교류대회 정도로 시작했는데 단번에 이게 전국 규모 대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국 종합교 야구대회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은 우리 따뜻한 남쪽에 우리 창원 마산에 야구를 한다니까 이번에도 그렇지만 24개 팀이 참여했는데 수도권에서 10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팀들이 신청했지만은 우리가 선발해서 24개 팀만 대회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24개 팀이 참여를 했고 이 대회가 이제 우리 MBC 경남에서도 생중계가 지상 바로 중계가 되고 또 NC 다이노스 구장에서 이 경기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엘리트 야구를 하는 이런 영재들한테는 이런 큰 구장에 또 이런 매체를 타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희망을 주고 또 이렇게 애들 뒷발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날 관객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서도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도시 마산, 이 역사 있는 마산에서 다시 야구가 부흥하는 이런 또 저도 희망을 가지게 됐고 뭐 저도 물론 야구를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대회가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국제대회격으로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외 팀도 초청을 해서 올해도 타이완하고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학초학교들이 출전의 뜻을 밝힌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향후는 이제 이 대회 출신의 선수들이 뭐 프로야구 무대도 좋고요. 미국의 뭐 빅리그에서 인터뷰할 때 이 범안배 대회를 좀 언급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저도 가지면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분명 그 24개 팀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가대표도 나올 것이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도 나올 것이라고 그래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찌 보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범안은 문화예술과 그리고 체육 등의 사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범안이 가진, 회장님이 가진 철학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 이런 사회공헌이라 하는 것이 기업들은 이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이런 도움들을 사회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기업하면서도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또 너무나 크고 또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돕고 뭐 그것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목적과 우리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생각했을 때 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청소년, 청년 같은 젊은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고 계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제가 단체로는 스카우트 연맹이라든지 우리 초록성 어린이 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회 활동들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라는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또 그런 젊은 친구들, 성장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고통이나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법안을 다 녹여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법안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민들, 국민들이 이 법안을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마무리 말씀에 좀 담아주시겠습니까? 뭐 저희 회사는 기업 경영 이념이 배려를 통한 인화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장 법안다운 철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법안 그룹 앞으로도 이 성장과 더불어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나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젊은 학생들 또 예술 활동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예술인들 또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스포츠인들 이런 사람들을 뭐 부족하지만 늘 이제 도우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우리 기업 철학이 우리 또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 현 정부의 정책에 박자를 잘 맞추고 있고 무엇보다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힘까지 지금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법안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현식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포커스 경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